KBS가 민노총에 완전히 장악된 방송사라는 충격적인 증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KBS 전체 직원이 4,400여 명인데 그중 간부급 직원 6,700명을 빼면 3,800여 명, 이 3,800여 명의 직원들 중 민노총에 소속된 노조원이 무려 2,540명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한마디로 KBS는 민노총의 방송이다 이렇게 선언한다면 지나친 과장 같아 보이십니까? 건설 현장에서 민노총이 어떤 무지막지한 횡포를 부려왔는지 보도를 통해서 잘 보셨듯이 머리 굴리는 인간들이 포진하고 있는 방송사에서라면 얼마나 더 지능적인 노조활동이 있었겠습니까? 건설 노조의 노조원과 언론 노조의 노조원이 다를까요? 철학은 동색인데 안 그렇습니까?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윤 대통령이 사실상 KBS TV의 수신료 강제 징수 제도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동안 공영방송인 KBS TV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합산해서 납부받아왔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수신료를 거부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실상 강제 징수로 볼 수밖에 없었는데 대통령실이 이것을 바꾸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입니다. 첫째, 대통령실은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분리징수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국민참여 토론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둘째,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되는 현행 징수 방식은 시대에 맞지 않고 시청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리한 제도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셋째, 대통령실은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데 대한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을 소개하고 찬반 의견을 남겨달라고 했습니다. 넷째, 대통령실은 4월 9일까지 토론을 진행한 뒤 그 결과를 정리해서 어떤 식으로든 이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칼을 뽑았는데 그 칼을 휘두르지 않고 다시 칼집에 꽂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국민의 생각이 단지 궁금해서 여론조사차 이 내용을 일단 공론화해 본 것이냐 이겁니다. 아니겠죠. 바꾸겠다는 생각이 아니면 이런 얘기 자체를 꺼낼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윤 대통령은 이미 민주노총의 수많은 불법 활동들을 용인하지 않아 왔습니다. 민주노총을 빙자해서 건설 현장에서 건설사들에게 뺑을 뜯고 갖은 영업방해 행위를 하고 폭력을 행사해온 노동단체들의 갑질 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공언하고 이미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그러한 윤 대통령의 뚝심으로 보건대 이번 KBS 수신료의 징수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는 심상치 않은 복선을 깔고 있다고 보입니다. 강제 징수에 대한 여론을 묻는 방식으로 첫 번째 운을 뗀 것이지만 그 끝은 매우 심대한 결말을 예고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 결론의 일부를 미리 보여드린다면 어쩌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첫째, KBS TV의 수신료는 한전고지서에서 분리되는 방안을 관철시킬 겁니다. 둘째, 수신료가 분리될 경우 KBS TV의 수신료를 납부하는 국민들의 숫자는 10분의 1 어쩌면 20분의 1 수준 이하로 급전직하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쩌면 거의 제로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당장 저부터 내지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라면 부당 편파 보도를 일삼는 KBS TV에 수신료를 내시겠습니까? 셋째, 수신료를 받지 못하는 KBS TV는 사람으로 치자면 생계 유지가 어려운 지경으로까지 재정이 악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환자로 치자면 생명 유지 장치를 뗀 것이죠. 광고 영업활동을 시작하면서 자구책을 마련하겠지만 그동안 국민 세금으로 먹고 살았던 관성이 있어서 그리 쉽게 경영난을 극복하지는 못할 겁니다. 넷째, KBS TV는 빠른 시일 내에 파산에 내몰릴 가능성이 있고 어떻게든 이 사태는 공영방송의 본질적인 개편 작업에 발동이 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째, 한 가지 청기누설을 하자면 아마도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겠지만 최종적인 결론은 KBS와 MBC 등 말만 공영방송이면서 방송의 중립성을 일관되게 공정성을 일관되게 무시해온 이 방송사들은 민영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KBS TV 수신료 분리는 KBS TV가 빠른 속도로 전폐의 기로에 서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KBS TV로서는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인데 KBS가 왜 이 지경이 된 것인지는
공영방송으로서 과연 공정한 보도를 해왔는가라는 반성에서 그 뿌리를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TV는 MBCTV 못지않게 특정한 정당의 대변인 역할을 해온 오랜 편파보도의 역사를 갖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15일 권성동 국민의힘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KBS MBC를 향해 불공정 편파보도 문제를 제기했던 바 있는데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대 대선 불공정 보도 백서 책자에 따르면 국민의힘당이 2019년 6월부터 최근까지 3년 동안 MBC KBS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불공정 사례를 모니터링한 결과 MBC가 450건 KBS가 365건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둘째, KBS가 민노총에 완전히 장악된 방송사라는 충격적인 증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KBS 전체 직원이 4,400여 명인데 그중 간부급 직원 6,700명을 빼면 3,800여 명, 이 3,800여 명의 직원들 중 민노총에 소속된 노조원이 무려 2,540명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한마디로 KBS는 민노총의 방송이다 이렇게 선언한다면 지나친 과장 같아 보이십니까? 건설 현장에서 민노총이 어떤 무지막지한 횡포를 부려왔는지 보도를 통해서 잘 보셨듯이 머리 굴리는 인간들이 포진하고 있는 방송사에서라면 얼마나 더 지능적인 노조활동이 있었겠습니까? 건설 노조의 노조원과 언론 노조의 노조원이 다를까요? 초록은 동색인데 안 그렇습니까?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MBC 역시 진작에 민노총 산하 방송사가 된 지 오래라는 평가입니다. MBC 전체 1600여 명의 직원들 중 간부 400여 명을 빼면 1200여 명의 직원들 가운데 노조 직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80%에 달합니다. MBC 역시 민노총 소유의 방송사의 다름 아니라고 말하더라도 누가 시비를 걸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왜 이 두 방송사가 공영방송으로서 중립성 공정성을 잃을 수밖에 없는지, 왜 우리 국민들이 방송사의 뉴스를 외면하는지, 왜 보지도 않는 KBS TV에 수신료를 내야 하냐며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를 말입니다. 이쯤 되면 윤 대통령이 이번 KBS 수신료 문제를 꺼낸 것이 단지 수신료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이런 추론이 가능할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 대통령의 의중 말입니다. 사실상 이번 KBS 공영방송의 수신료 문제는 결국 돈 때문만은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이 방송사들이 불공정한 방송을 하게 된 원인을 찾아 이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불공정한 언론이 이 사회를 어지럽히고 선동하고 촛불을 부추기는 만악의 근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TV 강제 수신료를 손보는 것은 단지 그 아주 작은 일부, 그 첫 단계를 실천에 옮기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 윤 대통령은 이 나라 방방곡곡에 침투해 있는 민노총과의 전쟁을 치르는 중입니다. 민노총의 불투명한 회계정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민노총의 수많은 갑질 행위들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민노총 간부들 중에 북한에 포섭된 간첩들을 체포하고 있습니다. 가칭 한길해가 민노총에 어디까지 스며들어 있는지 그 규모를 파헤치는 수사가 지금 급진전되고 있습니다. 지금 KBS MBC의 불공정 편파보도 행태는 그 본질을 민노총 산하 언론 노조의 문제라고 보고 이것을 바꾸는 전쟁에 돌입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친민주당 시민단체인 민주언론 시민연합 민언연, 이 민언연의 공동대표 출신이 바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국민의힘당과 대통령실은 이자가 불공정 언론 행태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언론인 총연합회는 TV조선 지승인 점수를 조작한 몸통은 한상혁이라고 지목하고 그의 사퇴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윤 대통령의 도어스태핑 시절에 MBC 기자가 쓰레빠 신고 취재하면서 윤 대통령에게 악을 쓰면서 깽판을 벌였다는 것은 전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 친구 민주당 국회의원 한번 시켜주면 어떨까요?
한겨레 출신 김의겸 의원보다 분명히 한술 더 뜰 것 같은데 민노총이 80%를 장악한 편파 방송국 MBC 출신이니 출신 성분도 확실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증오감이 하늘을 찌르니 좌익 성향도 분명해 보이고 이만하면 민주당 의원감으로 충분한 조건을 갖춘 것 아니겠냐 그 말입니다. 건설사 갑질은 돈벌이 수단이고 기자 갑질은 국회의원 낚시질이다. 이런 격언 하나쯤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이 나라 대한민국은 구조적으로 민노총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회사들에 사람들이 몰려있는 모든 곳에 민노총이 침투해 있고 민노총이 있는 곳에 예외 없이 갑질이 있고 민노총이 장악한 곳에는 예외 없이 사상적으로 종북 사상에 물들어 있는 주사파들이 포진하고 있다는 사실. 윤 대통령의 생각은 분명합니다. 구부러진 것은 바로 펴겠다. 그늘진 곳에는 햇볕이 들게 하겠다. 불의한 자들에게는 법치의 잣대를 들이대겠다.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자들 그들과는 타협하지 않겠다. 나는 내 갈 길을 뚜벅뚜벅 걷겠다. 윤 대통령의 이번 언론과의 전쟁을 응원하고 지지해 주실 분은 바로 국민 여러분들이십니다. 윤 대통령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에 동참해 주시리라 믿어도 되겠습니까?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근 방송 구독 좋아요는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